막 열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몸에서 막 열이 나면서 몸의 말단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미치겠어. 너무 간지러워. 진짜 안 긁으려고 듀오덤을 처음에 여기다 붙였었는데, 듀오덤을 붙이니까 약간 간지러운 건 여전한데 듀오덤이 붙여있으니까 못 긁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발 씻고 이러면서 여기가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듀오덤은 결국엔 뗐거든요. 지금 수영도 원래 매일 수영을 갔었는데 지금 피부 상태가 이래서 수영장도 못 가고 있어요. 산 넘어 산이네. 결국에 못 참고 병원에 갑니다. 이게 가려움증은 해결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이게 낮에는 괜찮은데 그나마 밤에 잠잘 때 나도 모르게 긁는 행위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부가 다 피가 철철 나 있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집을 나섰어요. 너무 더워요. 진료가 끝났고요. 지금 아예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눈부셔서 더 눈을 못 뜨겠는 거 있죠. 병원에 갔더니 어찌됐건 제 증상이 알러지고 결막염도 있대요. 근데 이 알러지의 증상이 부신피지라고 관련이 있어서 알러지약 먹는 거는 시험관 시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성분 호르몬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면 못 먹었겠죠? 그렇죠? 이것도 진료를 받고 왔는데 며칠 뒤에 시험관 나게 하는데 약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해도 되는 거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게 부신피지라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성호르몬하고는 관련이 없대요. 그래서 다행히도 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맘때에 환자분 같은 그런 환자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에어컨 때문에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에어컨을 항상 켜놓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 껐다 켰다 하는 것 자체도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이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잖아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꼬리뼈 쪽에 염자가 있어서 소염진 통제를 먹고 있었어요. 몸에 미세염증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재활의학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선생님은 제가 이제 시험관 시술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어찌됐건 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잔류하는 게 한 2, 3일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정도의 잔류 기간이 있다라는 거는 영향을 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체외 충격파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몰라서 오늘 그 가정의학과죠, 거기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수염진 통제 먹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람의 몸이 너무 어렵네요. 이게 그냥 저 혼자의 몸이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냥 복용하면 되는 건데, 이제 시험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괜히 이거 약을 잘못 먹었다가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입니다.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배가 좀 살짝 아파가지고 알싸하게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려고 합니다. 디카페인이에요. 여기는 침실인데요. 이게 제가 애정하는 전기장판이에요.
전기장판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전기장판을 딱 틀고 눕잖아요. 그러면 잠이 바로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 전기장판을 버릴 수 없어요. 지금 꼬리뼈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걸 엉덩이 있는 쪽에다가 대고 이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수면의 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베개가 진짜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숙제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집 이사하고 나서 베개를 새로 샀는데 저 이거 쓰고 나서 신랑도 똑같은 걸로 다시 바꿔줬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이 베개 말고 베개를 한 4번 바꿨나? 그러니까 제 목의 편안? 그리고 뒤통수가 제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볼록 튀어나왔어요. 이게 짱구를 넘어 쓴 것 같아요. 이게 뒤통수 튀어나온 게.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베개 없이 자면 아파요. 그 뒤통수가. 피가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베개를 예전에는 그 형상 있는 뭐 무슨 메모리 폼부터 시작을 해서 예전에 연예인이 광고하는 그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베개다라고 해서 뭐 그런 걸로도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효과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베개를 어디서 샀냐? 이케아에서 샀어요. 근데 이케아에 가면 베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고 얼마 전 샀지? 이거 9,900원인가? 29,000원이었나 보다. 강아지 동반이 가능한 리조트를 셋이서 같이 갔는데 잠을 너무 잘 잤어요. 베개 속으로 머리가 이렇게 폭 감싸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베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스타일의 베개를 계속 찾았어요. 근데 이케아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찾은 베개가 이거예요. 이 베개요. 이렇게 누르면 푹 감싸줘서 들어가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푹 들어가면서 뭔가 잠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좋아하는 거고 이런 느낌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딱딱한 베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비추. 침대 커버랑 그 다음에 이 이불은 사계절 쓰거든요. 이 이불 외에 다른 이불은 제가 못 덮어요. 강아지를 키우니까 진드기나 이런 진먼지 진드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알러지 케어 되고 진먼지 진드기 차단할 수 있는 거를 찾다가 이걸 샀거든요. 근데 감촉이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일반 뭐 쿨 소재 이불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약간의 무게감도 있어서 잠도 잘 오고 이게 감촉이 되게 시원해요. 이게 어떤 감촉인지 모르겠어. 그냥 너무 시원해.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 솔직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거든요. 예쁘진 않아요. 예쁘진 않은데 색깔도 지금 이게 이렇게 보여서 그런데 색깔이 잘 보여요. 약간 놀이끼리 하잖아요. 색깔도 막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기능성 면으로 봤을 때 이거만한 게 없어서 그냥 이것만 저희는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살 때는 저 혼자 살 때도 그냥 퀸 사이즈 침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주말마다 저희가 데이트를 하는데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데이트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 데이트를 좀 많이 했어요, 신랑이랑.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와요, 신랑이. 그러면 같이 하룻밤을 자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자고 이제 일요일 날 가는 거죠. 똑같은 이불을 사줬어요, 신랑. 그러니까 둘이서 한 이불을 덮기에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침대 사이즈는 퀸 사이즈인데 이불은 싱글 사이즈 이불을 쓰기 때문에 이불이 너무 길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작은 사이즈의 이불을 샀거든요. 그래서 싱글 사이즈 이불 2개를 사서 신랑 거 하나, 제 거 하나. 저는 사용한 지 꽤 오래됐어. 이게 아마 1세대일 거예요. 제가 이 이불을 스타트업 하는 기업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
처음 보는 이불집에서 샀어요.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취향이 제가 생각하기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사면서 그 기업이 나중에 이제 신랑 거 이불 사려고 다시 들어가 봤거든요. 엄청 커졌더라고요. 이게 이불 종류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지고, 근데 이게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품절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가면 살 수 있다. 모든 이불이 다 촉감이 똑같진 않겠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는 반려인들을 위한 이불, 뭐 기획 세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잠만 잘 자면 진짜 컨디션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 수면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혹시 저는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잠을 잘 자고 있는데 혹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거 베개 커버도 이케아에서 샀어요. 근데 베개 커버도 괜찮아요. 이거는 쿨 소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 수면의 완성은 전기장판. 근데 이 전기장판 이제 시험관 시작하면 이제 못 써요. 네, 그래서 열이 배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면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임신 출산하는데 안 좋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시험관 시작하면 얘를 사용 못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수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너무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는 커요. 그 영향력이, 수면의 영향력이. 그냥 누워있다가 이 전기장판 요거만 탁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잠으로 쑥 빨려 들어가요.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저거 블라인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 침대 프레임도 원래 제가 전에 혼자 살 때는 침대 프레임이 없었어요. 침대 프레임이 없었는데 이제 신혼집이니까 프레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혼자 자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랑이랑 가구 박람회 가서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골랐던 이유는 우선은 협탁 아래 저렇게 서랍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조명이 이거 독서등이에요. 이거 돌아가거든요. 이 독서등도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불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침실은 조금 어둡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원목을 좀 어두운 색깔로 골랐고요. 저기에도 조명이 있고 핸드폰 충전도 다 가능해요. 여기에도 잭이 있고 여기에도 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랍 있는 걸 제가 선호했던 이유가, 제가 잠자기 전에 일기를 써요. 근데 잠자기 전에 쓰는 일기는 길게 안 써요. 오늘 하루 뭐 했나 그냥 그 정도 메모하는 정도의 일기거든요. 이제 저거 사용할 때 지금은 이제 빼놨는데 보통 이제 서랍 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요거랑 색깔을 좀 맞춰 보려고 블라인드를 주문을 했거든요. 침실을 커튼으로 넣기에는 커튼이 우선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미생물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커튼에 세균과 곰팡이가 제일 많아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이론 공부하는 수업이 아니라 실험하는 수업이었거든요. 그 실험 수업이 곰팡이 키우는 건데, 우리 집에 어디에 곰팡이가 많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배양 실험이었어요. 근데 그 커튼 아래 쪽에다가 배지 올려놓은 친구들 그 패트리디시 보고 제가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야, 커튼에 그냥 곰팡이 세균 뭐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침실에다가는 그냥 블라인드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안막으로. 제가 요 며칠 동안 좀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 1차 실패하고 나서 그냥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좋은 취지로 제가 이제 수영을 시작을 했잖아요. 뭐 체력도 기르고 뭐 운동하는 김에 좀 살도 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을 좀 돌리자라고 하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심취가 돼가지고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계속 전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뭐 지금은 정신을 차린 상태이기는 한데, 요는 뭐냐면, 우선은 제가 수영을 시작하게 된 게 나님 그런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봤는데 저처럼 노산인 케이스였어요. 노산이신 분인데 수영을 하고 임신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죠. 저도 수영을 다시. 초반에는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평소에 이제 운동을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화목반도 간신히 따라가는 정도? 근육통 때문에 월수금에는 거의 쉬었죠. 제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게 근육통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몸이 이제 적응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풀 악셀을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수금에 자유수영을 하고 화목에는 수업이니까 인터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수금에 자유수영을 좀 제가 편안하게 했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자유수영 할 때 제가 1500m를 돌았어요. 쉬지 않고. 전에 제가 병원을 두 가운데를 동시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가 재활의학과였었는데 꼬리뼈 쪽에 제가 염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장시간 앉아 있어도 어차피 수영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혈액순환이 되니 금방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약물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뼈 염좌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뼈 있는 쪽에 주사를 놓거나 체외 충격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꼬리뼈에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으로 어떻게 해결 안 되나? 왜 안 낫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제가 먹는 이제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염좌를 치료하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는데 이제 사용을 하니까 이 염좌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시하고 그냥 계속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결막염이 생긴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그리고 피부 발진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터가 결막염이 생기고 피부 발진이 생겨가지고 피터한테 옮았나? 그래서 피터를 열심히 케어를 해줬죠. 근데 이게 피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저의 문제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에어컨을 이제 여름철이니까 장시간 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장시간 틀어놓으면서 온도 차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신호로 오는 게 보통 피부이다 보니 이제 피부 발진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병원에 방문을 했고요. 반강제적으로 지금 수영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휴식기에 들어갔어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시험관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약을 복용을 해도 괜찮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근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 약은. 근데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이지? 한 15년 전? 저랑 친한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밤에 뭘 바르더라고요, 발에. 나 무좀 있어가지고 발 닦고 나면 이거 발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무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임신 준비하는 동안에는 무좀약 바르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냥 바르는 약인데도 무좀약을 바르면 안 돼? 안 된다고 하더라고. 서로 그 대화를 했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에 바르는 연고나 뭐 약은 몸에 이제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조심스럽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연고도 혹시 모르니까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근데 무좀약은 안 된대요. 임신 준비하거나 임신 준비하면 2달 전부터 무좀약은 바르면 안 되고 임신 중에도 당연히 바르면 안 되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제가 먹고 있는 소염 진통제는 괜찮대요. 왜냐면 이게 성호르몬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부신피질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는 복용을 할 수가 있었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무좀약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무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무좀이 생기거나 그쵸? 혹은 생길 예정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좀약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좀약은 성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대요. 이게 약마다 또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한참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이제 수영을 잠깐 쉬고 한 2, 3일 정도 침대에 거의 대부분 시간 누워 있었거든요. 찜질팩을 이제 꼬리뼈 있는 쪽에다 갖다 대고 거의 대부분 누워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독서도 좀 하고 독서가 조금 지겨워질 때쯤 임신 관련된 뭐 시험관하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많이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는 어리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시험관 차수가 7, 8차까지 이제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7, 8차까지 갔을까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막 찾아봤죠. 블로그, 인스타 뭐 이런 것들. 조금 의아했던 게 사진을 보니까 몸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여성분이. 그래서 아니 몸이 이렇게 좋으신데 임신이 안 된 거야? 뭐야 이거 도대체 뭘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내 몸을. 그래서 그분 글을 쭉 읽었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죠. 왜냐면 그냥 제 얘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선은 그분은 처음에 이제 1, 2차 했을 때 과배란 주사 맞잖아요. 그럼 과배란 주사 맞으면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난소가 부풀어 오르니까 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살찐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살에 대해 민감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아 이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그분은 다이어트에 좀 심취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T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만들어지니 이제 바디 프로필까지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까지 찍을 정도면 진짜 식단을 타이트하게 하고 운동도 정말 강행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 내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식단을 절식하고 운동을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몸은 지금 상황을 기근이나 혹은 전쟁 상황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전쟁 상황일 때 만약에 임신을 착상시켜 버리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거는 태아도 죽고 산모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방향으로 몸의 기전이 일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착상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역발상인 거죠. 반대로 내 몸을 속이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되겠고 음식을 풍성하게 먹고 그리고 잠도 푹 잘 자고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공식이긴 하거든요.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겠어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못 먹겠죠. 그럼 전쟁이라고 인식하겠죠. 제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그리고 전쟁 중에 잠을 잘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을 잘 안 자면 내 몸이 또 인식을 하겠죠. 아 지금 전쟁 중인가 보다. 착상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어디를 계속 뛰어돌아다니고 운동을 너무 막 타이트하게 하고 이러면 아 지금 피난을 떠나고 있나 어딜 도망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도 운동도 너무 격하게 하는 거는 몸을 속이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야. 지금 풍족한 상황이야. 난 되게 여유 있는 상황이야. 라는 걸 몸한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줘야 착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선 임신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절식하고 운동을 너무 강행하게 되면 그게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럼 적절한 운동은 도대체 뭐야? 가벼운 산책. 파스타집을 내가 검색을 해봤어. 응? 도로시 파스타. What is it? 레스토랑 네임. 도로시 파스타. 피터는 못 가. 그래서 피터는 캐로팜을 주고 가야 돼. 미안해 피터. 다음엔 사람으로 태어나. 알았지? 피터가 결막염
거의 다 나와가지고 봐봐. Do you like it? Pasta? Mm. I like some pasta, yeah. 근데 저는 사실 서양 음식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급 땡길 때가. 아주 둘이 달콤하네. 진짜 둘이 아주 애틋하다 애틋해. 난리 났네. 돈 주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 보세요. 너무 징그럽죠? 근데 이제 가려움은 없어졌어요. 가려움은 거의 다 없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보기에는 좀 흉해가지고 사실 오늘 수영장을 갈까 하다가 다 나을 때까지는 가지 말자. 마음을 접었어. 저기 피터도 눈가 쪽에 피부 발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다 나았어요. 제가 연고랑 이런 걸 발라줄 수가 없어서 저기 저희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피터? 저기 지금 털이 많이 깎여져 있거든요. 제가 잘랐어요. 연고 바르려고. 피터? 피터 고구마? 점심 먹으러 가요.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 큐브 스테이크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크림 파스타 큐브 스테이크 오늘은 Friday night. 좋아? Sure. Friday evening after work. 고생했어. Long week again. Only one more left. 그러니까 지금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슨의 학원 매니저죠. 이쪽 학원 시스템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쉬고 하루는 10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을 시키는 거예요. 쉬는 날이 연거푸 있는 게 좋지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있으면 여행도 못 가고 그냥 하루를 버리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번에는 스케줄이 그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2주 동안을 9시 50분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 반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반 이상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인데 말수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피곤하다는 얘기죠. 너네 학원 시스템을 모르겠다 나는. 근데 왜 일을 그렇게 시킬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저도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해봤지만 저는 그렇게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서 일을 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너무 기계처럼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멍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숭이처럼 다루는 것 같다 직원들을.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저는 일을 좀 더 배우고 좀만 더 참고 우리 거를 차리자. 빨리 너만의 교재를 만들어라. 이 헤어밴드를 하면 머리카락이 얼굴에 안 붙어서 너무 좋아요. 헤어밴드 너무 좋아요.
피터는 저녁을 먹고 지금 완전 신난 상태. 피터가 조금만 있으면 생일이거든요. 4살.